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해결된 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찬 변호사의 실제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 사건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원고 남자입니다. 네. 주이고요. 피고는 여자 상대방인데요. 네. 두 사람은 동창회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주말에 같이 동거도 하였는데요. 네. 피고가 임신을 하자 아이고. 상견례를 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네. 남자하고 책임감이 있네요. 예. 네. 근데 원고, 즉 남자 측이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연락을 결과 피고 가압류가 쪽 있었죠? 여자 집이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혼으로 인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겠네요. 이전에 네. 결혼을 했던 사실을 숨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했던 걸로 숨기고 그리고 만났구나. 피고 상대방 측은 네. 이 사실도 숨기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학력도 학력도 직업, 숨기고 모든 걸 다 숨기게 되었고요. 아이고. 이에 이제 원고는 배신감을 느껴서 파혼을 통보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한 약혼 해제 및 손해배상을 상대방 여자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진행해서 위자료 2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소송 비용도 다 피고가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승소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이제 결혼한 다음에 속았다,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이거는 결혼 전에 안 거죠. 결혼 전에 속았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럴 경우에 약혼 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혼식을 굳이 안 해도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이 된 경우는 약혼 해제에 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 되는 사람한테 다 속았다는 거죠. 일단 속은 게 뭐냐? 첫째, 결혼했던 사실은 이제 속았다는 거죠. 이혼한 걸 뒤늦게 알고. 두 번째는 이제 학력, 이제 명문대학교를 나왔다고 이제 했는데 그것도 거짓이었고 그것도 이제 속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도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속였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꼭 명문대를 나와야지만 되는 건 아니죠. 본인이 뭐 열심히 뭐 공부하다 보면은 뭐 각자의 그 전공에 따라서 뭐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대학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였다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자신이 명문대학교 나왔다. 그거를 왜 속입니까? 본인이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계약직이다, 아니면 뭐 직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걸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꼭 속이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뭐 이제 유망한 이제 어디 정규직 이제 직원이다, 아니 굉장히 유망한 또 직업이다, 이렇게 이제 속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얼마나 배신감이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했어요. 본인이 다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전에 이제 결혼 생활도 사실상 단기간의 결혼 생활이었고 실질적인 결혼 생활 아니었다. 그리고 학력과 직업도 속인 게 아니라 다 사실대로였다. 보통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재판에서 승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속였다는 걸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학력을 속였으면 예를 든 거예요. 뭐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졸업했다고 하면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구차하긴 하지만 녹음이나 뭐 카톡이나 증거를 남겨서 뭐 오빠, 아니면 뭐 당신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나온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빠가 뭐 실질 변호사 맞는데 어디서 뭐 어디 로펌에서 근무합니까? 의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병원에서 근무합니까? 그렇게 카톡이라든지 문자 같은 거를 증거를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렇게 발뺌할 수가 있거든요. 다 얘기했다, 사실대로 알고도 상대방이 만나거나 이렇게 이제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승소하려면은 반드시 녹음이라든지 카톡이나 문자 등의 증거가 있으면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제 연애하거나 혹시 결혼할 때 상대방을 만날 때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거 숨기고 만약에 결혼했다, 상대방이 다행히 몰랐다, 다행이 아닌 거예요. 그건 계속 불행의 연속입니다.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숨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혹시 숨기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가족관계, 뭐 학력, 경력, 뭐 재산도 마찬가지고 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의외로 상대방이 사랑하면 그걸 다 이해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해주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의 이제 보필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걸 솔직하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상대방이 이해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가짜없이 헤어지세요. 그런 것도 이해해주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항상 솔직한 게 최고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물론 장점도 보여주지만 단점이나 부족한 점,
그다음에 여러분이 좀 힘든 점도 솔직히 다 얘기하고 그런 아픔까지 공유하고 어려워가지고 배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인차 변호사의 실제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